자본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가 얘는 내공을 나타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은 이 자본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자본 공부를 충실히 잘 해둬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회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원래 이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암기한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 해야 돼요.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하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삼국지, 여기 삼국지 이야기를 제가 보통 하는데, 저도 삼국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삼국지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삼국지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데 뭐 주인공 등에서 등장인물이 한 4-5명 되면 누가 이야기 해달라면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등장인물이 한 40명 된다. 그럼 이야기 전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기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처음에 등장인물을 먼저 외워두는, 그게 오른쪽 411페이지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틈틈이 이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항목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칸을 이제 쉽게 말하면 채워나간다. 부족한 칸을 채워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 해보냐면, 이게 BS면 BS는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자본을 배우는데, 이 자본은 다지 5가지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잉여금. 나와 있는 게 5가지죠. 이때 여러분들이 묶으셔야 돼요. 뭘 묶냐면 1번, 2번, 3번이죠. 이게 자본거래. 그 다음에 요거 있죠. 4번, 5번. 요거는 손익거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자본거래 뜻이 뭐냐. 그래서 요게 뒤에 또 바로 나와요. 사실은 어디에 나와 있냐 그러면, 책으로 말하면요, 조금 뒤에 있습니다. 426페이지 가보세요. 426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와요. 자, 자본잉여금은 증자, 감자, 자기주식 거래 등 나와 있어요. 이거를 자본거래라 부르니까, 자본거래가 뭡니까? 그럼 이게 증자, 감자, 그리고 자기주식 거래예요. 쉽게 말하면 주주와 주식 거래하는 걸 우리가 자본거래를 합니다. 이 자본거래를 제외한 나머지가 손익거래가 된다. 그럼 우리가 왜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왜 구분해야 되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배당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배당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거예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왜 구분해야 돼요? 잉여금은 다 남는 돈 아니에요. 왜 구분하냐? 얘는 배당을 줄 수 있지만 얘는 배당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손익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과 이익은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미실현됐어요. 그러니까 미실현이라는 뜻은 평가이익이에요. 얘는 실현됐어요. 실현됐다는 말은 얘는 쉽게 말하면 처분이익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배당을 줄 수 있고 얘는 배당을 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실현된 손익은 여기다 모으고 이게 나중에 실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로 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 한다? 배당을 준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여기 자본거래 있죠? 이 자본거래는 배당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본거래는 크게 3가지가 된다. 여기 3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항목들을 외우라고. 일단은 외우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삼국지로 말하면 3가지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위나라다, 오나라다, 뭐 총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위오촉 해서, 그죠? 여기가 이제 뭐예요? 조조다. 이렇게. 여기는 뭐 손권이다. 여기가 우리가 맨날 유비, 장비 뭐 이렇게 관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들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우돈, 하우연 나온다. 그럼 어디에? 이 조조내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 뭐 주유 뭐 이런 사람 나오면 여기 손권내구나. 그걸 알아야지만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장군들이, 장수들이 막 싸우는데 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싸우는지를 모른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걸 좀 외워두시는 거를 먼저 권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의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410페이지 가보세요. 410페이지면 첫 번째 줄은 그냥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 된다. 그리고 걔를 자녀 지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자녀 지분은 남는 몫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자본을 뭐라 불러요? 거기 나와 있죠. 소유주 지분이다, 순자산이다, 자녀 지분이다, 주주 지분 이렇게 얘기하죠. 다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411페이지가 본론인데 결론 411페이지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본금은 다시 두 가지예요.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다. 자본이여금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제가 줄여서 주발초라 불러요. 비고란의 감자차익 그리고 자기 처분이 있고 전환권 대가 신주 인수권 대가 있죠. 그 전환권 대가하고 신주 인수권 대가는 그 다음 장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본 조정 있죠.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처분 손실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플러스 항목이 있고 마이너스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을 초과한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주발초라 불러요. 주발초는 자본잉여금이에요. 즉 마이너스 자본잉여금은 없어요. 걔는 뭐가 된다? 자본 조정이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발초의 반대말은 뭐? 추할차죠. 얘는 자본 조정이에요. 감자할 때 이익 났다. 감자 차익이에요.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 그럼 감자 차손은 뭐예요? 뭔지는 몰라요. 먼저 외운다고 했죠. 감자 차손은 뭐가 된다? 자본 조정이 돼요. 그다음에 자기주 처분할 때 이익이 나요. 자처익. 얘는 자본잉여금. 그럼 자처손은 뭐가 된다? 자본 조정이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자본잉여금이고 마이너스는 자본 조정이라고 한다. 즉 마이너스 자본잉여금 없더라. 나중에 설명해요. 왜 없는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요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411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 4번 5번이 기타 포괄순위 누계 그리고 이익염 있죠? 기타 포괄순위 누계 그리고 이익염이 있더라 이런 뜻이. 그 종류를 등 걸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